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방송이 한 20분 정도 됐는데 10분 정도로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 방송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겨워서. 그리고 웬만하면 속도를 1.5배속 이상 올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밤사이 미국 시장은 다우는 혼조였고 S&P 500은 하락했는데요. 이 하락이 기분 나쁜 것이 거래량과 함께 하락하는, 그래서 분산이 총 한 5번 이상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건드는 이런 하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반등하는 거 확실히 보고 나서 무언가를 해도 미국 시장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분산이 맞다면 한 달 이상 조정이나 하락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조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보통 2년에 한두 번이었나요? 제가 그 데이터를 기억이 안 나는데 2년에 두세 번이었나? 2년에 두세 번은 20% 이상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0% 조정들은 매년 수없이 나오고요. 그래서 조정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현재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에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어떤 미국 시장 뉴스는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가 예정대로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었고, 그 다음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 감소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어제 어떤 블룸버그의 어떤 칼럼니스트는 지금의 어떤 하락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좀 빠지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약하다. 이런 것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고, 모건 스탠리의 어떤 전략가는 올해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해일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JP 모건의 어떤 전략가는 기업 실적이 그러니까 빅테크의 어떤 실적 추정치의 하향이 미국 기업 실적의 장애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주식시장이 약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세 전망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보면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좀 시원한 조정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선진국 MSCI 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국 시장은 오늘 날짜로 밸류로 보면 PER이 9.2배, PBR이 0.91배이기 때문에 싸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좀 밀리더라도 금방 이제 치고 올리는, 지금 2600인데요. 2600이면 2600에 코스피 PBR이 0.9배면 이게 2600 최근에 올라온 거로만 보면 좀 비싼 느낌이 있지만 PBR 0.9배로 보면 여전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싸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금융위원 전원일치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3%에서 2.75%로 인하를 했는데 올해 두세 번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특히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해 본다면 경기라는 것은 이 금리보다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경기보다 후행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다 선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꼭
주식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주 심플하게 이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로 간다라고 해보면, 어, 금리라는 것은 후행하죠. 후행하죠. 이렇게 뒤따라가죠. 이렇게 뒤따라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기가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야지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오히려 나중에 금리가 인하되는 그 힘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계속 금리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과열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를 한번 그려보면, 경기가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면 주가는 선행합니다. 이거보다 선행하죠. 이렇게 선행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경기가 고점이 되기 전에 벌써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소리고요. 경기가 저점을 찍기 이전에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그려볼까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경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심플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선행하고 먼저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는 후행한다라고 보면, 아이고, 저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한다 보면 금리를 만약에 낮추는 이 시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주식시장에는 바닥이 될 수도 있는 신호입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이 시점, 이제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 시점이 오히려 주식시장은 고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 시장 뉴스를 경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주식 하는 사람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경기 이야기할 때 이걸 주식 시장과 같이 일치시켜서 보는 것은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OECD 선행지수가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6개월 정도 후에 주식시장을 전망하는데, 한국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도 저평가이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나쁘게 안 좋게 봐야 될까? 지금 이미 한국 코스피는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시장에서 이런 시황을 이야기할 때 보면 흔히 특징주라고 해서 오늘 뭐 많이 올랐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H&M, 현대중공업, 이런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의 흐름을 알기 위한 뉴스인 것이지, 이게 나온다고 바로 주식을 따라 사는 거는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야 되는 그 지점에서만 사야지, 뉴스는 항상 뒤늦게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익 투자자로서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막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날이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매수하는 그 타점이 안 나오면 그냥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저도 보면 이렇게 해놓긴 하지만 실적 위주로 이 위에는 실적과 어떤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의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골라놨지만, 여기는 실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쳐다봐야 되는 종목들. 근데 이거를 관심 있다고 사야 되는 이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 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있었고
뭐 JNTC를 일단 두 번에 걸쳐 매도가 끝났고 엠노도 끝냈고 그다음에 오늘 새롭게 비츠로셀을 매수하고 스윙에서도 더존비존 2차 매수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매도한 종목은 엠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처음에 샀다가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사실 여기에서 매도를 다 마무리 끝냈어야 되는데 조금 지켜보다가 좀 더 밀려서 늦게 매도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건 안 좋죠. 매도할 때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NTC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기서 사서 바로 급등해서 조금 꺾일 때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냥 원칙대로 20일 이평선을 좀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기 때문에 그냥 매도했습니다. 뒤 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매수했던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했어요. 살까 말까. 원래 보통 이렇게 정배열이 되고 어떤 첫 번째 어떤 이런 모습들 혹은 적어도 한 두 번째 정도 여기에는 돌파했지만 아주 높은 자리였네요.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두 번 정도가 나왔으면 세 번째는 잘 안 사야 되는데 이 상승을 횡보로 조금 마감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조정 기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샀는데 좀 이렇게 샀던 이 곳 있죠. 샀던 이 저가 부분을 깰 때 1차 매도,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한 10% 정도 오면 2차 매도를 해서, 만약에 손절이 나간다 하더라도 한 7, 8%에서 매도가 되게끔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두 번째 텔레그램에 샀던 애는 다시 JYP인데요. JYP는 뭐 그 전에 충분히 매수했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이 전고점을 이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이때는 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샀습니다. 그리고 사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그 다음에 이 20일 이평선과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곳에서 매수를 했고 과거에 이 조정 시 거래량이 많이 없었다라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아직 시세가 꺾이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에 일단 매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존비존을 2차 매수했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차 매수하고 한 5% 정도 빠지면 2차 매수, 한 10% 정도 빠지면 3차 매수까지 한다 라고 했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보통 올라갈 확률이 꽤 높죠. 보통 우상향 할 때 20일 이평선 근처에서부터 15% 정도까지는 잘 하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2차, 3차를 사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15% 정도 20일 이평선과의 괴리를 넓히면서 빠지면 손절해야겠죠. 근데 다만 내려가면서 반등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2차 매수를 한 것이죠. 그쵸. 오늘 이렇게 했죠. 또 뭐 테크윙 절반 매도를 했네요. 오늘 테크윙 이거는 텔레그램에서 한 건데 최근에 매수를 한 부분인데 확대해서 볼게요. 최근에 좋은 모습
함께 거래량과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 윗꼬리가 좀 기분 나쁘긴 했었습니다. 기분 나쁘긴 했었는데 매수를 했거든요. 했고 나의 어떤 이 그날의 매수했던 당일의 어떤 저점을 깨고 내려가길래 1차 매도를 했습니다. 1차 매도. 그리고 지금 한 7%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2, 3%더 빠지면 다 매도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텔레그램 원은 뭐 비트로셀 오늘 샀고, JNTC 아까 말씀드렸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15분이나 했습니다. 조금 더 짧게 방송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그때 예전에 단기 매수 잠깐씩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단기 매수가 거의 수익률이 90% 넘었었잖아요. 단기 매수 오늘 사서 뭐 하루 이틀 혹은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단기 매수, 그것도 이제 회원분들이 좀 많이 다시 해라. 그때 승률이 90%뭐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매매에 중간중간에 섞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